전문 변호사를 만나다 리포터 박시연입니다. 오늘은 경기 북부 지역에서 토지 소송 중 조상 땅 찾기 관련 소송에서 높은 승소율을 보유하고 있고 또 의정부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는 김규봉 변호사를 만나볼 텐데요. 환자의 몸에 맞는 약을 처방하듯 의뢰인 상황에 맞는 변호를 통해 의정부 지역 주민들에게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김규봉 변호사에게 이혼 소송과 조상 땅 찾기 관련 소송에 대해 도움 말씀 들어봅니다.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변호사님께서는 현재 의정부에서 토지소송과 이혼가사법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말씀에 앞서 김규봉 법률사무소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공익법무관으로 근무하면서 경제적으로 열악하고 힘없는 사람들, 가정폭력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의 이혼, 임금사건 등에 대해서 많은 소송을 진행해왔고 2008년 4월 이기영 변호사님과 함께 변호사로 첫 발을 내디디면서 많은 이혼소송과 토지소송 중 조상 땅 찾기 소송을 진행해온 경험이 있으며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변호사로 단독 개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경기지방경찰청 외부징계심사위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 의정부지부 법률구조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의정부에서 6년째 거주하면서 많은 소송 및 상담 업무를 하였으므로 의정부 지역 관내 주민들의 고충이나 지역 성향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의정부 법원 앞 개업 변호사 중 젊은 층에 속하지만 법조 경력 7년차의 경험을 바탕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토지 소송 중에서도 조상 땅 찾기 관련 소송을 주로 다뤄오셨는데요. 조상 땅 찾기, 어떤 내용의 소송인가요? 조상 땅 찾아주기란 주로 일제시대 때 토지 조사령에 근거한 토지 사정을 받았지만 현재 국가 명의로 넘어갔거나 타인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후손들에게 찾아주는 것인데요. 이는 일제 식민지 역사를 거친 후 6.25 전쟁 등으로 많은 공적 자료들이 소실됨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조상 땅을 잃어버리거나 자기의 선조가 가진 땅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최근에 조상 땅 찾기 운동에 대하여 정부에서도 자료 제공 등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상 땅 찾기는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국가기록원에서 마이크로 필름으로 보관하고 있는 토지 및 임야조사부를 기초로 하여 각종의 구등기 등본, 구토지대장과 현재까지 남아있는 토지 관련 공적 장부를 확인하여 토지의 분필 과정, 지목의 변동 과정 및 소유권의 변동 과정을 추적하여 작고하신 선조가 남긴 땅의 권리를 후손에게 환수시켜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조 명의로 토지 사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에 대하여 이미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 농지로 되어 상환 완료를 하였거나 또는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을 경우에는 찾을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일단 전문가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상 땅 찾기 소송의 유형에는 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조상 땅 찾기는 그 토지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의 공적 장부들이 연결되어 있을 경우에는 소유자 복구 등을 통하여 등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소송까지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적 장부를 통하여 위와 같은 연결고리 중 하나라도 없을 경우에는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만 등기를 할 수 있는데요. 미등기 토지의 경우 토지 소유권 확인 소송을,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의 경우 말소등기 청구 소송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토지를 찾고 난 후에는 그 토지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토지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경우에는 소유권 회복 시점에서 5년 전까지의 과거의 부당이득금과 장래의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조상 땅 찾기 소송의 유형이 아주 다양한데요. 그만큼 소송 또한 아주 복잡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님께서는 조상 땅 찾기 소송에서 높은 승소율을 보여오셨는데요. 어떤 점을 염두에 두고 소송을 진행하시나요?
조상 땅 찾기는 개별적인 사안별로 각 토지의 취득 시기, 해당 지역의 지적 공부 보존 현황과 개발 현황, 지목 등이 다르기 때문에 다소 추상적이고 복잡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소송 구조는 간단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동일성이라는 부분, 즉 토지 사정을 받은 선조가 나의 선조가 맞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선결 문제이고, 다음으로 사정받은 토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장부들을 모두 수집하여 토지의 분필 과정, 지목 변동 과정, 소유권 변동 과정 등을 세세하게 검토하여 대상 토지를 찾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각 사안별로 쟁점이 다양하기 때문에 소송에 들어가기 이전에 대상 토지를 소송을 통하여 찾을 수 있는 토지인지 여부에 대해서 옥석을 가려야 합니다. 특히 일부 브로커 등이 나서서 토지를 찾을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면서 선임료부터 받는 경우도 있으나, 나의 선조가 사정받은 땅이 맞다고 하더라도 모든 땅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통하여 먼저 찾을 가능성이 높은 토지를 선별해야 시간 대비 경제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위와 같이 옥석을 가리기 위해서는 먼저 소송 수행 경험이 필요합니다. 저는 조상 땅 찾기 소송을 실제로 여러 건을 진행해 본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은 자신감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의정부 주민들의 정당한 재산 권리를 위해서 힘쓰고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이혼 소송 시 금전 관계 또한 정당한 재산 권리에 속할 것 같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외국 영화를 보면 가끔 이혼 협의 과정에서 부부가 서로 변호사를 대동하고 모든 과정을 진행하는 장면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아직 우리나라 정서에는 맞지 않는 광경이기는 하지만 전문가의 입장에서 볼 때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협의이혼 시에도 이혼, 위자료, 재산 분할,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등에 대한 조건을 잘 정해야 하는데, 일반인들의 경우 그냥 법원에 가서 이혼에만 합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세한 조건을 정하지 아니하면 또 다른 분쟁의 불씨가 남게 됩니다. 특히 이혼 소송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더욱더 상세한 상담을 통하여 소송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미 이혼을 결심한 이후 재산을 가진 상대 배우자가 정당한 재산 분할을 할 마음이 없다면 소송 시작 전에 재산을 타에 처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후에 재산을 추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이혼 사유에 관한 증거자료 확보도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혼을 염두에 둔다면 부부 사이에는 재산을 부부 공동 명의로 하는 경우가 재산 분할 면에서는 조금 더 유리하고, 또 평소 상대 배우자가 폭력 성향이 심할 경우에는 병원에 가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받거나 경찰에 가정폭력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 문제인데요. 이 부분 역시 젖먹이 아기에서부터 고등학생까지 다양하며 각자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과 유대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는 것은 이혼 전에도 좋지만 이혼 재판 시 친권 및 양육권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혼하는 부부들이 가장 걱정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자녀 문제인데요. 홀로 자녀를 기르려면 경제적인 부분도 뒷받침이 돼줘야 할 것 같습니다. 위자료의 개념으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위자료와 양육비는 별개의 개념이라 위자료의 개념으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개념이고, 양육비는 전적으로 자식의 양육을 위한 지원금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실무상 당사자의 재산 정도, 혼인 파탄의 경위 및 책임의 소재, 미성년 아이들의 상황 등 여러 가지를 참작하여 이혼 청구 시 분할받을 재산 비율이 적거나 양육비 등이 적을 경우 법원에서 직권으로 위자료를 조금 높게 판단해 줄 수는 있습니다. 가사소송에서 특이한 점은 각 조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녀 양육비 지급이나 재산관리인을 선임하거나 부부 사이의 부양, 협조 및 생활비 비용 부담 등에 대하여 사전 처분을 할 수도 있으며, 또 소송 진행 중 상대 배우자에게 자신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라는 재산 명시 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각종의 제도를 통하여 이혼 소송 중이라도 상대 배우자로부터 생활비 또는 양육비의 지급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이는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재산 분할 청구 부분은 어떤가요? 특히 가정주부의 경우에는 아이와 남편들을 뒷바라지하느라 재산 분할 청구 시 얼마 받지 못할 거라는 불안감도 가지고 있는데 어떤가요? 물론 사례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최근에는 가정주부들이라도 30% 이상의 재산 분할 청구를 받아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거기에다 자신이 부부간의 공동재산의 취득, 유지 및 증식을 위해 노력한 경우 상대 배우자와 대등한 비율로 재산 분할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한편 시부모님들로부터 받은 상속받은 재산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분할 재산 대상이 아니지만 가정주부 또는 일하는 배우자의 노력으로 그 재산의 유지에 관한 기여를 했을 경우 그 재산 역시 재산 분할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재산 분할과 관련하여 최근에 나온 판례이지만 재판 과정에서 누락된 재산의 경우 이혼 확정일로부터 2년 이내의 기간이라면 누락된 재산에 대하여 다시 재산 분할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시에는 상대 배우자의 재산 현황에 대하여 상세히 알고 있으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변호사님께 조상 땅 찾기와 이혼 소송에 대해서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님의 소신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사회주의 국가가 아닌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누구나 부모로부터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조상 땅 찾기 소송은 바로 내 선조의 정당한 재산이 다른 누군가에 의하여 부당하게 박탈되거나 그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는 경우 이를 찾아서 후손에게 되돌려 준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또 저는 공익법무관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많은 이혼소송을 접하면서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가정폭력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물론 아이들 때문에 참고 사는 경우도 많지만 이혼 결심을 뒤늦게 하여 실제로 가정이 풍비박산 난 상태에서 이혼 상담을 하러 오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혼과 아이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만을 찾을 수 있지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기는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습 가정폭력의 경우 주저 마시고 상담을 통하여 재판의 절차나 본인의 권리 등에 대해서 알게 된다면 본인 스스로 배우자에게 당당해지고 아이들에게도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이혼 예방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만약 이혼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절차의 진행을 알고 있는 상태라면 이혼 소송 시 아이들을 포함하여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설 수도 있습니다. 모든 소송에서 그러하지만 우리의 병도 묵히면 치유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 암과 같은 중병도 조기에 진단하면 충분히 치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상 땅 찾기 소송이나 이혼 소송 역시 조기에 상담을 통하여 방법을 강구한다면 나의 권리, 나아가선 내 가족, 내 아이들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온라인상으로 이혼 및 상속에 관한 홈페이지를 개설하였고 오프라인상으로는 사무실에서 여러분들을 친절하게 상담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젊은 변호사로서 앞으로 의정부 법원 앞에서 쭉 변호사로 활동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아픈 법률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할 자세가 되어 있으니 언제든지 온 오프라인상으로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규봉 변호사를 통해 조선 땅 찾기와 이혼 소송에 대한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당한 권리를 찾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통하여 찾아야 한다는 것이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억울한 이들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것이 김규봉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들의 역할이기도 하겠죠. 지금까지 전문 변호사를 만나다 리포터 박시연이었습니다.